131페이지 두 번째. 주택 융자금의 상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융자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렇다. 자,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냥 대강 지나가셔도 돼요. 이런 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알아볼 때 잘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좋네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3. 우리 장인어른은 그분 소유의 주택에 재산세가 월 $1,000나 부과되는 것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장인장모도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분들의 노후 생활에 커다란 짐이 되었다. 두 분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뜨면서 공시지가가 올랐죠. 공시지가가 지금 어디에는 너무 오르고 어디에는 안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뭐냐면 지금 집 하나 있고 그걸로 노후 생활하거나 모기지 내려고 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원래 공시지가를 너무 갑자기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자가 몇만 원만 더 나와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의 경우 살 때는 $100만 주택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자, 4번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도시로 오세요. 내가 서귀포가 고향이라고 서귀포 집 사지 마시고 서울 집 살 수 있으면 좋지. 네. 만약에 제주도에서 투자할 거라면 제주시가 낫겠죠. 그건 그냥 빼박이잖아, 빼박. 왜? 지금 보세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몇 만이라고? 60만?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인구가 20만이고 제주시 인구가 40만이잖아요. 인구가 2배인데. 자, 5번.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거 가장 큰 손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일을 항상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자산 부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출 부분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다. 젊었을 때 일찍부터 자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넣는다면 나중에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산이 불어나 지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집의 규모는 줄이고 임대자산을 늘리라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임대자산은 없는데 자기 집을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는 말이잖아요. 뜰 한 채 나오면 바로 현금 2천이 생기잖아요. 연봉이에요, 연봉. 4차 보증금. 네? 보증금까지? 근데 어쨌든 보증금은 그건 쓰면 빚이 되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다른 집을 사거나 그런 때는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통장에 놔둬야지 썼다가는 빚이 되니까. 2천이면 그럼 내가 옆에 조그만한 빌라에 얻어 살고 500. 그럼 나한테 1,500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뜰 한 채 살잖아. 왜? 멋져 보여야 되니까. 가오다 신가 뭔가. 132페이지. 차를 팔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손실. 그 사이에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의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분과 집과 저축 그리고 인테 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시간의 손실, 추가 자본의 손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용어로 할 때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에너지죠.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노하우도 사라지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른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현명한 투자가들에게 먼저 팔리기 마련이며 그러면 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되판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임대주택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거 책 지을 때 무엇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구입해 주택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너무 쉽잖아요. 현금 흐름을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라. 20년 전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 말도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쓰면 진짜 임대주택만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많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쉬운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쇠양지레이스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버지는 늘 수입에 맞춰 지출했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133페이지 20년 전 그리고 오늘 당신의 성적표 재무제표가 없으면 당신의 삶의 재정 게임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좋든 싫든 돈은 당신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말해준다. 재무제표가 곧 당신의 성적표인 셈이다. 은행은 당신의 삶의 재정 게임에서 얼마나 잘 점수를 얻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네가 보세요. 오늘 오니까 선생님네가 할 말이 많잖아. 왜? 이제 재무제표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전에는 선생님네가 재무제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손수지, 그죠? 계좌부, 뭐라고? 니은이죠? 자산, 부채, 대차대조표. 이거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지출, 수입, 손익계산서. 지금 봐봐. 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금 여력이 좀 있는 거잖아. 땡겨올 수 있는, 지금 당장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땡겨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된 거잖아. 불치가 없고. 그 지금 본인이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잖아. 여기에서 땡겨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죠? 그게 준비가 안 된 거고. 선생님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은 자산이 없어요. 현금 여력도 없고, 현금이 이제 계속 발생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덩어리 현금. 그걸 뭐라고 하지? 목돈이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굴러다니는 돈만 있는 거고 목돈이 안 된 거지. 오늘 이 목돈, 그죠? 종잣돈. 종잣돈이 무슨 말이에요? 종자 씨앗. 씨앗이죠. 씨앗. 그래서 이 미국 말도 영어도 우리나라에서 온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먼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 말에 뭐가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어를 보다 보면. 남아있는 게 있고 이게 바뀌어버린 게 있고. 그것도 왜 영어가 우리나라의 말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발음이 그렇게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C라는 그치? C들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죠. 브러쉬가 무슨 뜻이에요? 솔. 응? 솔 얘기. 그 브러쉬를 솔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붓에서 온 말이에요. 붓. 옛날에 필구가 붓밖에 없었잖아.
걔는 브러쉬는 그냥 붓이라는 뜻이에요. 브러쉬. 네. 그럼 빨리 하면 붓이잖아. 아, 브러쉬. 봐봐. 우리나라가 왜 언어의 종주국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정확하게 받침을 발음해요. 일본 아이들 받침 못 발음하죠? 기무치 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애들도 발음이 엉망이에요. 딱 한 글자씩 한자를 못 읽고 막 이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베트남도 한자 하나를 막 세 발음으로 하고. 근데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우리나라처럼 발음 딱딱 끊어지게 발음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붓 이게 안 돼요. 외국 애들은 붓 이게 안 돼요. 붓드, 붓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외국 애들은 다 받침을 늘어뜨려. 우리나라 애들만 받침을 딱 넣거든요. 그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잖아요. 요렇게 발음하라는 거지. 목돈 없고요. 부채 있고요. 부채 있고, 그러니까 부채가 현금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무조건 집을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선생님도 아주 쉬운 건데, 둘 다 아주 쉬운 건데, 아까 그런 걸 안 해보니까 못하는 것 뿐이야. 클래스가 다르네. 크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있으니까,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이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부자아빠 책이 엄청 재테크 할 때 기본서적인 거야, 이게. 선생님 현금이 도니까 그냥 무조건 사면 되지. 예, 모아놨다가. 현금 안 모아도. 아, 거기 보면 1억 가까이 이 세대 가까이 몇 천원.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자산이 있잖아. 지금 다 마찬가지. 다 하나씩은 있네. 교차로 하고 5일장을 보세요. 그리고 보다가 체크를 해, 체크를. 다음에부터는 이걸 갖고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지고. 가끔씩 하나씩 뚝 떨어진 거 하나씩 있는데, 가격이.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런 데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잖아. 천세 막 2억 5천 막 근데 막 1억 5천. 근데 지금처럼 그런 거 안 갖고 오고 이제 와가지고 뚜란치 어떤 거 갖고 하면 좋지. 베란치 어떤 거 갖고 하면 좋지. 그건 안 된다니까. 딱 갖고 와서 이거 어떤 거 갖고 와. 괜찮네. 그러면 전화해놓고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맨날 올 때마다 맨날 막 똥구름 잡는 진짜 얘기들 이제 허공에서만 하지 마세요. 허공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기 와서 산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산 사람들이 전부 그거였어요. 교차로 방에 찾아보세요. 바로 다음날 갖고 온 사람, 가보게만 씨. 전화해보세요. 그게 바로바로 샀어, 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집 얘기는 맨날 하면서 교차로를 한 1년 후에 갖고 오는 사람, 2년 후에 갖고 오는 사람. 나. 우리 아예 안 가격이 갖고 오는 있지롱. 선생님 내가 그 교차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골치 아프지. 내가 사고 싶은 그 아파트 몇 개만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것만 찾아서 보세요. 한 번만 보면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 내가 지금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선생님네 둘이 같은 거 바로 살 수 있지. 요즘에는 재밌어요. 진짜로. 유튜브 계속. 유튜브로 보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뭐 등기도 쳐야 되니까 등기 치는 거. 아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는 보고 저 5일장은 가능하면 종이로 보라.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연필로 딱 체크하라고. 아니면 5일장 갖다 놓고 핸드폰으로 보고 선생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딱 보이는 거는 그걸 밤에라도 가서 5일장에 체크를 하라고. 아니면 그거를 스크린 캡처해 놔두든가. 요즘에는 신문 자체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응.
신문 모양 그거는 절차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안 들어오더라고. 지면으로 딱 봐야지 이게. 자기 보고 싶은 거. 이게 지면으로 작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고 메모하고 막 그게 쓰잖아. 그치. 아 이거 보증금 얼마 이렇게는 내가 얼마 갖고 있고 이런 것도 쓰고 막 이래서 좋은 거지 종이가.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냐면 보다가 전화도 한번 해보세요. 팔려수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장 사야 돼. 네. 근데 뭐 언제 산다 뭘 언제 사? 선생님 저 어디 갔다 왔잖아. 철학관에. 아무 때나 사람이 다 하라며 하고 싶은 거. 예. 왜 하라고? 가기도 하나 지금. 선생님 갔다 왔나? 아니 안 갔다 왔어. 근데 그게 아니 처음에 한 번 가기 되긴 했는데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 선생님 나 그때 물어본 날 그날 갔잖아요. 아 그날 갔어. 예. 세운 철학과? 예. 갔다 오세요. 갔다 와야 돼. 꼭 집사람하고 가려고 하지 아니 마. 나는 134페이지 할 거. 네. 야 진짜 이거 옛날 책에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재무제표가 이번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 비교는 안 해봤어. 이해가 가기 시작.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더 요 부분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본 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134페이지 다음에 나오는 그림 중 왼쪽은 가난한 아버지 재무제표다. 이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죠? 소득과 지출은 동등한데 부채는 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라.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버지 재정 상태는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전념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옷 사는 거, 뭐 먹으러 가는 거 이게 되겠냐고. 안 돼요. 그냥 눈치만 안 하면 사는 거야. 부자들. 그리고 그냥 행복해. 왜? 자기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게 동생 아무거나 먹으면 돼. 아무거나 먹자. 밥만 먹으면 되지. 그지. 부자들은 그래요. 진짜 그래요. 뭐 특별히 막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막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으러 가는 사람 제일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음번에는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좀 먹는 거 깎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면 상관없어. 근데 가난한데 만약 그러고 있잖아, 진짜 다음부터 안 만나. 왜냐면 그 사람은 얘기해보나 안 해보나 그 사람의 머릿속이 그냥 보이거든. 그 사람이 사면 만나. 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 안 만난다고. 아, 난 사면은 만나. 그 사람이 사든 안 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인 거죠.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런 나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네, 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물어볼 거 있다고 해서 만난다.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가난한 아버지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크죠. 그리고 자산도 없고 부채는 많고. 부자 아버지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 않고 자산은 크고 부채는 적고.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패러다임인 거죠.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부자니까 부자들끼리 돈 많으니까 부자들끼리 돈 놓고 돈 먹기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 있죠. 상속받은 사람, 증여받는 사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라고. 꼭 증여 상속받은 사람만 부자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은 증여 상속받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로 넘쳐난다고요. 우리가 그걸 까먹지 말아야죠. 그걸 나쁘게 보면 좌파가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보면 우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다 삐딱한 눈으로 봐보세요. 다 삐딱해 보이지.
근데 그거 그냥 인정하라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지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빈부격차는 존재할 거라는 걸 인정하시라고. 근데 좌파들은 자꾸 그런 얘기만 하잖아. 불공평하다고. 도대체 뭐가 불공평하다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겠지. 국가 탓, 사회 탓도 하지 말고, 국가 믿지도 말고, 사회 믿지도 말고, 자기 자신만 상호 얘기 믿고, 잠깐 하나만 해요. 열심히, 네, 여러 개 해도 돼. 상호가 누가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거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라고요? 놓치는 거? 네. 그 수입 지출 비슷하고 어찌 보면 장사가 더 많이 벌어. 놓치는 게 뭐냐면 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이거든. 선생님 그것만 생각하면 돼.